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논거인지 지금부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두 분의 찬반 입장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자, 이웅혁 교수님은 찬성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은 반대이신 거고요. 저는 원칙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하는데요. 네. 이제 적어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융합하는 것이 맞다. 예. 자, 이웅혁 교수님, 네.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그 한번 쉽게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네. 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경찰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네. 예. 이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현재 검찰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예. 즉 검찰이 경찰 기관화되어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수사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님 재판에 폐해가 있을 네.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이제 큰 예. 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가장 다른 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 네. 검찰 수사관이 무려 7,000명, 8,000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원래의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관이죠. 따라서 공판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기형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공판 검사는 14%에 불과하고요. 예. 사실 85%는 다 수사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상 이 조직이 수사권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 네. 사건 또 권력 사건에 무엇인가 공생을 해서 조직을 성장할 네.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그 질곡 때문에 이 수사권이 없으면 사실 그와 같은 의미의 상실이 오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이 기소권을 수사권을 합쳐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뜻에서 보게 지금 되면, 네. 김광삼 변호사님 앞서 이제 얘기하신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부패 대응 총량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자,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은 실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국민들한테 어떤 얘기 있는 겁니까? 일단 그 6대 범죄라고 하는 예. 것도 어떻게 본다면 검찰이 무엇인가 조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또 거꾸로 해석이 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지금 그 국가의 그 공정성, 그 사법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일상 그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돼서는 이 검찰과 경찰의 그 이중 그 수사를 하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두 번 뭐 조사를 그 받는다든가 네. 내가 현재 그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이 지위를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이 상당히 그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상당 부분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른바 그 법조 그 시장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 전관 예우로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그 친검찰 인사의 무엇인가 보이지 예. 않는 무역력의 행사 때문에 그와 같은 연결고리가 없는 예. 이러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해 같은 거, 네. 뭐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예, 검찰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 관점에서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자, 검찰 수사권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좀 폐지되면 안 된다 이런 그 주장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자, 국민 입장에서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요. 네.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수사의 한 뭐 거의 98% 이상을 경찰이 하고 있어요. 예. 그 나머지 중대 6대 범죄만 검찰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에 정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단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6대 범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 뭐 주장한 대로 뭐 불공정이 있다, 편파적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6분, 8분 만에
뭐 신속히 법을 처리해서 뭐 예. 번개처럼 처리해서 이걸 왜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실제 그러면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지 어떤 실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6대 범죄 자체가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요. 네. 중대 범죄라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능화하고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엄청난 오랫동안 수사에 대한 역량,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는 국민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단지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성에 대해서만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6대 범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경찰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 범죄라는 것이 대부분이 가진 자, 특히 그중 권력이 있는 자, 권력 가진 자, 경제적으로 가진 자, 대형 참사, 뭐 고위 공직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 원리를 좀 맞춰줘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검찰의 어떤 독재 수사권에 관한 얘기고 네.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보안 수사권이에요. 재수사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완벽한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경찰도 실수할 수 있고요. 경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견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보안 수사권, 재수사권이에요. 예. 그러면 보안 수사 요청을 통해서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경찰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는 경우랄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지 예. 검찰이 이거 견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고 예. 뭐 중대범죄 수사처를 만들겠다 이런 거 자체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만에 하나 뭐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어 놔야죠. 나와서 수사 역량도 키워야 하고 다 갖춘 다음에 뭐 검찰의 수사권을 뺏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없어요. 예. 지금 보안 수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다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보안 수사 일부를 지금 살려서 지금 개정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보면은 근데 여전히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게 독소 조항이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보안 수사, 바꿔 얘기하면 2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네. 권한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그 범위 내에서. 예. 만약에 동일한 범위 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는 수사권, 기소권 이 자체가 완전히 몰각되기 때문에 네. 동일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미흡한 그 사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는 의미는 동일성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예. 때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예. 그렇다 본다면 지금 얘기하는 독소 정화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상실되게 됩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동일성 예.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사실 뭐 중수청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예. 또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을 마련을 해놨죠. 네. 이를테면 시정 조치를 한다든가 또는 징계를 청구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예. 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그야말로 이를테면 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 아무런 그런 역할이 없는 상태로 지금 검찰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런 제도적인 보안 장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현재 별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이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안 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을 바꿀 수도 있고 징계 요구도 할 수 있는 게 이미 돼 있다. 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만약에 아동학대 수사를 하다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난다던가 아니면 뭐 몰카 범죄를 수사하다가 뭐 조직적인 어떤 동영상 유출 사건이 드러난다. 이랬을 때 검찰이 가져왔을 때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수사할 수 없죠. 못하는 겁니까? 이 동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데 사실 뭐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도요. 공수장 변경할 때도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동일성이라는 것 자체는 범죄 단위별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N번방 사건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N번방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를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N번방과 관련된 사건만 송치를 했는데 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한 게 발견된다랄지 또 유사한 뭐 다른 범죄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걸 수사를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 N번방과 관련된 사건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에게 그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경찰은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왔다 보니까 갔다 하는 사이에 증거가 그렇죠. 없어질 수 그러면 있다. 적어도 예. 기소를 하는 검찰의 입장이랄지 또 기소를 했으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여죄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이은혜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에서 계곡 사건, 예. 살인 사건 하나만 송치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도 여러 번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예. 경우가 있고 또 보험을 타려다가 보험을 못 탔어요. 네. 그럼 보험 사기랄지 살인 미수 사건을 조사를 해서 같이 기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동일성 인정으로 딱 가버리면 그 살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예. 나머지 대해서는 발견된다 하더라도 네.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우리가 수사할 수 없는데 다른 범죄까지 예. 막 수사를 해서 뭔가를 처벌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범죄가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우혁 교수님은 이거를 경찰의 보안 수사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네, 건가요? 뿐만이 아니고 예. 그 동일성 범위를 예.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왜 그렇게 또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장 해석을 하게 예. 되면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동일성 범위 내에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고 있다고 보시는 볼 수도 건가요? 있고요. 예. 또 상호 협력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공고하게 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으니까 경찰이 빨리 관련된 수사를 함께 해봅시다. 예.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네. 지금 그 검찰의 주장은 검찰만이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동일성 범위도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기소와 관련돼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도 수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청취 같은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지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소하는데 사건 관계인의 그 얘기를 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검찰은 무엇인가 이제 직접적인 이러한 그 수사에 있어서의 공을 좀 갖고 예.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커다란 취지는 예. 이렇게 상하 관계로 지휘, 요구 이것이 아니고 상호 협력을 하고 네. 검사는 이른바 공판 업무에 그 충실해서 수사에서는 무엇인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수사가 인권 보장에 반하지 않고 네. 기소할 만한 객관 의무로서의 공익 담당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라. 네. 그러려면 내가 한 수사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니까 확증 편향에 오류가 이제 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에 예. 제도로 나누는 그런 예. 방향으로 공소관의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제도로 네. 바꿔보자라고 하는 수사한 것이 취지인 거죠.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향의 우려가 있다. 자, 이런 우려를 해주셨는데 꼬리 질문으로 하나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1차 수사권 조정하면서 상당 부분 그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고요.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도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경찰의 비대화 혹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그 사항에 있어서는 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수사관에 대한 이제 교체, 징계 요구권도 있고요. 네. 또 수사 상황에 있어서 의혹이 되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구속 장소를 이제 감찰할 수 있는 예. 이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경찰의 중앙 집권화의 구조를 그 작년부터 지방자치로 바꿨고 예. 지금 이번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경찰로 바꾸겠다라고 예. 한다면 지금 의혹과 우려가 될 수 있는 혹시 경찰 간부가 예. 수사권에 대한 오남용의 지휘를 할 수 있는 이런 점들 그것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아까 동일성- 검찰 수사 기소를 같이 하면 확증 편향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된다 이 주장이 매번 따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권 폐지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공정성을 그러면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겁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공정성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정치권이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정성이 생기지 않겠어요? 일단은 총재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랄지 승진이랄지 임명권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그걸 누가 쥐고 있냐면 정치 권력이 임명권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검찰총장 자체를 뭐 선거 아니면은 국회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그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수사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제도상. 그런데 이걸 무조건 뺐자. 뺐으려고 하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은 제시가 없어요. 예. 일단 뺐고 나서 네. 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는 정말 잘못된 예. 거예요. 선우가 잘못됐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지 좀 보여주실까요? 자, 황운하 의원, 자 경찰 출신이시죠.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가 없다. 수사, 기소권 분리는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드라고쿠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최근 추세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연결이 가까워지고 있다. 검사는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웅혁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규정 등에 의하면 예.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청에 실제 예. 그 검찰 수사관도 우리 같은 경우 아까 8천 명을 얘기했지만 지금 뭐 LA 뭐 검찰청 같은 경우 뭐 100명 남짓에 불과하고요. 지방 검찰청 같은 경우 10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인 수사에 대한 관여. 우리 같은 경우는 신문 조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OECD 국가에서는 권한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수사는 안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직접 수사에 관여를 하게 되면 기소를 했을 때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그 대배심 제도 같은 경우에 예.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검찰은 무엇인가 편향되어 있다라고 해서 네. 대배심에 대한 증거의 현출도 예. 부정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김 반대라고 변호사님. 생각해요. 예. 일단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수사 기소가 분리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의 경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대범죄는 전문성, 조직성, 집단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예. 또 한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유지, 유죄 판결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융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네. 국가를 몇 들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 다 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도 일본 같은 것도 중대범죄 수사에서는 일본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수사 기소가 잘 분리되어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중대비리수사청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은 중대범죄 수사할 때는 검사가 그 수사를 다 지휘하고 기소도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영국도 수사와 기소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전 세계적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범죄는 워낙 전문화가 돼 있고 진흥화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융합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예.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절차상 문제 이런 부분도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찰 입장 그리고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두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시도록 하죠. 자,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